네, 윤석열 파면 특별 생방송 끝장 라이브. 네, 마지막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김영현 전 법제처장 모셨고요.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늘 기각됐으면 다 뛰쳐나가야지. 무슨 방송이야. 뛰쳐나가야지. 방송 뭐 할 말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실시간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파면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오늘 결정으로 한 걸음 더 진전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견뎌낸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발표됐는데 국회의장 바로 직전에 윤석열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승복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승복으로 그냥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현 처장님, 뭐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은 국민들한테는 안 깊이 감사한 것 같고 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 예. 늘 기도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여전히 끝까지 자기 지지층에게만 메시지를 낸 건가 싶기도 하네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임기 동안 일 잘하고 가는 이임사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이임사 같네 진짜. 예, 국민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정말 무도한 대통령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계엄을 중과 부적이었어. 계엄을 성공시켰어야 되는데. 계엄을. 거봐 내가 더 투입하라고 했잖아.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에 부응한다라는 게 윤석열의 그동안의 말은 뭐였냐면은 종북 주사파 좌파들을 지금 내가 척결을 하고 이거는 체제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맨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진짜로 한 거는 이런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참 끝까지 비겁하구나. 한 번도 비겁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끝까지 비겁하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비겁하고 끝까지 자기 지지층만 생각하고 끝까지 나만 살겠다라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과 우리 특히 국민 경제가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진짜 나락의 끝에서 헤매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1도 고려할 마음이 없는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가지고 2년 6개월간 우리가 고통을 당했으니 이 사람 임기 다 채웠으면 나라 거덜날 뻔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너무 심각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결정문에 대해서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상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비상식의 시절을 상식의 시절로 종지부를 쳤고 네. 그다음에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탁월한 판단이 아니고 네. 통상적인 판단이었다. 예. 너무나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진짜 당연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당연한 말을 하기가 38일이나 걸렸어야만 했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수파가 정말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수파가 지금까지 참았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특히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야당 국회 다수파 야당이 어떤 그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면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수파가 강력하게 넣기를 원했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군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적법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별개 견해들이 제시가 됐거든요. 몇 가지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뜻 다수파에 찬성하지 않는 일부 재판관들을
반대 견해를 표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소수파가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주면서 참았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앞서 그 접수된 탄핵 심판들 네. 그리고 뒤에 접수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다 하고 나서 이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소수파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네. 오늘 결정문에서 다시 제 추측이 맞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우리 평론가님은? 뭐 앞에 제가 그 여기에서 하신 방송들 다 못 봐서 네. 계속 방송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런데 7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방송을. 7시부터 지금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방송을 어지럽겠다. 아니에요. 네. 너무 기뻐요. 뭐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오늘 어떤 복장을 입을 것인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어머, 나랑 똑같은 생각했구나. 나 혹시 또 내가 너무 밝은 컬러 입으면 초쳤다 그럴까봐. 예,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정장을 입을 수도 있고 정장 안 입고 다닐 때도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오늘은 포멀하게 좀 정장을 입어야 입어줘야겠다. 되겠다. 그 정장 중에서 가장 화려한 거 입어야 되겠다. 이거는 축하의 메시지. 예. 제가 그리고 뭐 고깔 모자 같은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 사줄까? 나팔 불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게 예. 약간의 애티튜드다. 애티튜드였고 또 예. 세리머니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결정문을 보면서 이제 특히 법제처장님은 이제 법조인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야, 요거 쓰는 거 보통 어렵다기보다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 이게 정치적인 얘기까지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사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네가 말아먹었잖아, 총선. 아니, 네가 이렇게 설득할 기회가 있었고 충분한 이거를 있었는데 왜 네가 말아먹고 왜 민심에 부응하지 못해? 왜 안 하고 이거를 총칼로 하려고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냥 법의 언어가 아니라 그런 민주주의의 원칙들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넣으려고 했구나. 되게 흥미롭게 맞아요. 봤어요. 디테일이 살려져 있는데 대목을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너 다 안 했잖아.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 책임을 묻고 있다.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피청구인은. 아니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네. 그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민주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민주주의가 자신이 2년 후에 치러진 선거면 중간평가 성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신임을 일단 접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부정을 하고 무력으로 이게 국민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네. 무력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내란을 획책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무슨 민주주의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독재를 하려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던 거 아닌가 싶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의 결정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는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고 오늘부터 그냥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하던가 아니면 윤석열 피고인 그렇죠. 피의자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잖아요. 석방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온갖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생기는 사회적 불안 요소는 없겠습니까? 오늘 이제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이 수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세게 이제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미완의 혁명을 이렇게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미완의 혁명이 됐지만은 지지자 여러분들이 이 뜻을 뭐 이어주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뒤에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극우 유튜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다른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본인이 억울하다, 네.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어쨌든 그 지기현 판사가 석방을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이래 뭐 흔치는 않지만은 다시 구속할 수 있거든요, 판사가. 네,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정황을 봤을 때 뭐 증거 인멸도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상태, 심신의 상태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다시 구속하는 것도 좀 재판부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다시 구속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약간 좀 다른 관점인데요. 네.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게 저는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 시절에도 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씨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네. 예. 윤석열 씨. 예. 윤석열 씨가 지금 파면은 됐지만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내란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 방송이나 극우 집단들에 나가서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 그러면은 그 사건의 양형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게 사형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장량강경해가지고 뭐 유기징역형으로 뭐 15년 이렇게 처하겠습니까? 장량강경 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붙어 있는 직권남용죄도 있고 네. 그다음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이제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수만 치러도 10가지가 넘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붙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는 앞으로 3개월 내에 구속됩니다. 3개월 안에 구속된다. 예. 그런 것들이 붙어 올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있는데. 심우정도 자기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코가 속자기네.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딸 문제도 딸 있는 데다가 문제도.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의 범죄를 덮어준다? 그거 뭐 하려고 그 심우정 총장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2판 4판인 거죠. 다 끝났다고 봐야 되죠,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 그러면 상태에서는. 지금 막 그냥 막 지저분하게 헤어지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때입니다. 지저분하게 될 때이죠. 저들의 공고한 이익을 중심으로 뭉쳤던 것들이 이제 그 깨지면서 지저분하게 헤어질 때죠. 지저분하게 헤어질 때. 예. 근데 이제 이게 저 법제처장님의 의견에 좀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감옥에 갔는데 그거를 목도를 본인이 또 수사도 하고 목도를 했잖아요.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는 법은 오히려 강경하게 정치 투쟁을 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지금 윤석열이 여기에서 사형 아니면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것도 뭐 직권남용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정치자금법도 걸리게 하고 막 걸릴 텐데 어차피 여기에서 감형을 받아봤자 평생 감옥이에요. 그래봤자 그렇죠. 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15년, 20년이면 그냥 이건 사면을 안 해주면 그냥 평생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투쟁 쪽으로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정치투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동력이 있었지만 이제 대선판이 열리면 국민의힘이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동력도 안 붙겠죠. 그러면은 혼자 처절하게 외로운 투쟁을 하다가 다시 간다.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같이 하겠죠. 전광훈과 함께. 예, 전광훈, 전한길, 윤석열 3인 대표 체제로 가나? 전한길 씨는 지금 오늘 바로 그 전광훈 씨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지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뭐 승복원하고 대선을 잘 치러서 정권을 연장하자 뭐 이런 쪽으로 맞아요.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정강훈 씨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예. 또 헤어지게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붙는다면 정강훈의 자유통일당 계열하고 네. 이제 정치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뭐 한 애도 기간 일주일 정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김문수를 포함해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출마를 얘기하는 사람들 뭐 몇몇이 있을 거예요. 네. 이철우 막 경북지사 이런 분들도 나오려고 할 테고 각하라고 불렀던 네. 그런 분도 나올 테고 뭐 윤상현이나 나경원 이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를 뭘 낼 것인가 사실은 이 탄핵이 잘못됐다. 네. 현재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뭐 아까 뭐 정광훈 얘기했지만 이미 불복종 운동 펼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쪽 길로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회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김나윤이라고 불렀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그러면은 뭐가 됐든 그 국힘이 좀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완벽하게 손절이 안 되고 지지층이 또 거기에 동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이게 서로 호응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완전 외롭게 윤석열이 고립돼서 갈 것인가?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게 시끄럽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갈 지저분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면 높죠. 국민의힘하고 분화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한동훈 대표 쪽은 거기 있어가지고 비전이 없잖아요. 그럴 때 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뭐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할지. 탈당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 대선까지는 일단은 뭐 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대선에 나가가지고 패배한 후보가 있잖아요. 정동영 후보를 제외하고는요. 다음에 다 당대표로 했습니다. 홍준표 2017년에 나가서 홍준표 당대표 했지.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해가지고 차기를 또 도전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네. 내가 이번에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음에 내가 당권을 잡아가지고 또 이게 이 대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조직을 구축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자기 지지자와 조직을 어쨌든 당의 공식 후보가 되면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동훈 측에서 할 거라고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게 지금 당권에 어차피 대선이 힘들다고 보면 당권에 지금 눈이 벌건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까 얘기했던 김나윤이라든지 그러면 한동훈이 예를 들면 먹게 두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권력 투쟁이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벌어질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그런데 좀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 같은 거 꿈도 못 꾸게 하려면 지금부터 조기 대선을 잘 치러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개혁 과제들이 분명하게 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검찰공화국에서 너무나 많은 그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 문제를 이번에는 또 제대로 되겠냐. 사실은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한만 못한 오히려 더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게 되는 배경까지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그 쇄빙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어떤 개혁 과제들을 놓고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제일 원칙은 그 내란 반대 세력, 즉 탄핵 찬성 세력이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네.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에요. 그 원칙에는 조국혁신당이 최선을 다해서 그 원칙을 관철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원칙에 의해서 어떤 묻지마식의 그 정권 창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어떤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정권 창출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찬 대한민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찰개혁을 대선 전국에서 화두로 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 네. 조국혁신당 이미 제시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후보는 후보대로, 네.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투표를 해서 만들자. 아하. 우리 야권의 후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범야권 단일 후보를 세우자. 예, 범야권 단일 후보를 세우는데 후보도 만들지만 네. 범야권의 정책도 만들자라는 네네.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만 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도 오픈 프라이머리 투표를 하자. 프라이머리 투표를 합니다. 예. 그렇게 정해서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희망찬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정권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민주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거 원탁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만 한 상태이고요. 예. 아직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이번 대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판이나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범야권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에게 정보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메시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를 이제 압도적인 승리로 이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은 2007년에 이명박이 승리했을 때 500만 표 이상으로 이기면은 좀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대선 판도 그러니까 지난 4.2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57대 37 요 정도 나왔거든요. 20%포인트 차가 지역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지금 오늘 한국갤럽에서 탄핵 찬성이 57, 탄핵 맞아요. 반대가 37이에요. 맞아요. 예, 정확하게 그 지금 수치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60이 넘으려면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요 구도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 참여형 대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까지도 있었고 유력 대선 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공격이 있었는데 그냥 민주당만의 그걸로 가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기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정책들도 내고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확인도 하고 뭐 제 정파들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 공통분모를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르겠지만은 먼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후보 중심으로 단순히 이재명이 뭐 오늘 동선을 어디 가서 유세를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차근차근히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국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좀 참여를 하는 이런 느낌. 그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돼지저금통 노란 저금통 돈도 우리가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참여를 하는 그 느낌으로 좀 대선을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정책을 하는데 그냥 그 정책만 딱 내놓고 투표할 것이 아니라 저는 기일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 개혁은 임기 초에 상반기 언제까지 정리한다. 이런 시간표가 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무한정 미뤄지고 정치 과정에서 뭐 이거저거 뭐 엿바꿔 먹는 일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좀 기일도 좀 정하고 그리고 그 정책이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검찰을 어떻게 바꿀 건데 뭐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디테일은 이미 조국혁신당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 4법을.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4법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디테일은 만들어져 있고. 실행만 하면 되네요. 그 결단만 해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결단해서 실행만 하면 된다. 네. 하겠죠? 하겠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검찰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악마와도 제일 많이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장서서 검찰개혁.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검찰개혁은 정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된다.
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나회 적결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예, 하나회 금융실명제 하듯이. 예, 딱 옛날에는 여기가 중앙청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광화문을 되찾은 것도 YS 때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역사가 정말 막 그 돌진형 그런 리더들에 의해서 역사가 확확 바뀌었던 때도 있었고 그냥 차분하고 꼼꼼하게 돌아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그런 기대는 많았지만 뭐 그런 정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오늘을 기화로 해서 좀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살 수 있겠다. 아, 숨 좀 쉴 수 있겠네. 전 진짜 걱정했거든요. 만약에 오늘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비행기표는 끊을 수 있겠어요. 대형배는 안 될 것 같아. 비행기표도 안 돼. 못 가. 장 기자님은 수고 대상일 것 같은데요. 김준일도 수고 대상이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김영현 처장님도 그러니까. 저희보다 앞번호일 것 같은데. 만만치 않아 지금. 훨씬 앞번호실 것 같은데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끔찍한 게 노상원 수첩 아니겠습니까? 이제 MBC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폭사 당할 뻔했고 연평도에서 시신이 발견될 뻔했고 영연백에 들어가서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할 뻔했는데 지금 수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계엄과 관련해서도 내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드러난 것은 사령관 몇 명.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 요 정도예요. 특히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까지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지금 전혀 한 번도 소환조사 됐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 계속 막혀 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계속 해버리고 있고 이런 건데 이건 좀 뚫릴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건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군인들은 대부분 이제 책임을 지우고 지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뒤에서 기획한 사람들 뭐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 한두 명 빼놓고는 지금 예를 들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말은 계엄을 몰랐을까? 뭐 이제 법제처장이 몰랐을까? 뭐 박성재가 몰랐을까, 법무장관 몰랐을까, 막 이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꽉 막혀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특검으로 지금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들이 좀 수사에 자발적으로 나오게 뭔가 이제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바로 추진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건데 결국은 모든 수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면에 수사 대드락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수사 대드락.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완강하게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럼 아직도 마은혁 임명 안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뭐 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바뀐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리 이제 막는다고 해도 결국은 대선 치르고 나서 새 정권이 접어들면 이 내란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화국을 위협하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 예. 그것을 그냥 지금의 수사기관의 초분만으로 끝낸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 싹 털고 또 검찰과의 연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네. 비화폰 내역도 하나도 안 나와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이제 정권 창출이 되고 새 정부로 넘어가면 이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고 특검에 의해서 결국은 낱낱이 퍼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위해서는 이제 이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해 주셨는데 공직사회가 그렇다면서요. 완벽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이제 수사기관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때마다 또 살아있는 언론 예. 열심히 취재해서 이거 해라 요거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김영현 처장께서 또 다른 방송 가셔야 돼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회식하러 가셨나 봐요. 동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배고파. 예, 2시 반인데 저희가 어쨌든 물 한 모금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애청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취재 편의점, 현장에 나갈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취재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진짜 저도 만감이 교차하는데,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도하면서 저도 깨달음도 많이 얻었고, 슬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호흡, 하면서 좋은 보도 열심히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60 민주항쟁으로 세운 87헌법 체제가 굳건하리라 저희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겪으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윤석열 파면은 탄핵 찬성파의 승리고 탄핵 반대파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가 수호할 수 있고 그것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엔 이제 민주주의 지수는 미국보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난리야 난리 예. 지금 뭐 트럼프 지금 삼선 도전하겠다고 막 이런데 농담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 제가 욕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했지만은 이런 훌륭한 결정문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오늘은 온전히 즐기고 사실은 이제 너무 정치 과잉이다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지금 당장에 상호간세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뭐 민간국가 4월 15일부터 발효되고 등등등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큰 광의의 정치긴 하지만은 국가의 어떤 이익을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구호로 정리를 해요. 국민 여러분 하면 폭삭 소가수다로. 진짜 재밌으니까. 네.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